네, 9월 마무리까지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이제 슬슬 긴팔을 챙겨야 할 것 같네요. 건강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 시내버스입니다. 시내버스 노조가 추석 연휴 이후 파업 돌입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최근 서울시와 사측에서 노동부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조합원 사이에서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기류가 확고해졌다고 노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노사는 지금까지 통상임금을 두고 교섭에 진 적이 없었습니다. 시와 사측은 선임금 체계 개편 후 임금 인상을 고수하면서 상여금과 명절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고 노조는 이미 조합원 권리에 귀속된 거라 협상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맞서면서 대법원 판결과 노동부 시정 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마을버스에서 일반 시내버스로 바뀐 전환업체 노조 파업 동참 가능성과 경기도 노조와의 연대 파업에 대한 가능성도 있는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내달 29일 동아운수 항소심 판결 결과가 나올 것인데 노조에서는 이때가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조는 25일 체불임금 청산 촉구 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철도 목포 보성선 개통 예정에 따른 시간표가 공개됐죠. 제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었는데 오는 27일부로 광주 부산 간을 열차로 환승 없이 이동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목포 부정 간 열차 개통이 목포 보성선 경유로 운행할 예정임에 따라 광주 송정역을 들어가지 않고요. 또한 나주역 정차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주와 광주에서 부산으로 가려면 이제는 버스밖에 없습니다.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차역 수도 많아서 좀 그렇긴 해도 영호남 대도시를 잇는 열차편이라는 의미는 남아 있었어요. 이번에 열차편 구성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광주 송정 순천 간 열차편 하나가 늘고 시간표도 조정됩니다만 순천역에서 서로 다른 열차가 환승되기 짧게만 하고 갈 수 있는 시간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나마 부전역에서 15시 6분에 출발하는 목포행 새마을호를 타서 순천역에 내린 다음에 광주 송정행 열차 환승 50분 이내로 가능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많이 길어요. 또 여전히 편수가 많이 적은 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 오송역 고속열차 환승 메타는 계속된다는 것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는 29일부로 안산 수원 순천 노선과 안산 수원 여수 노선이 통합되고 이 과정에서 용인 신갈 두진 아파트 앞에서 화성 병점동으로 경유지가 변경됩니다. 정확한 정차 지점은 시내버스 종료소인 홈플러스 벌말초교이고요. 수도권 전철 병점역과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기존 경로가 신갈 종료소 정차 뒤 수원 신갈 IC를 통한 경부고속도로 진출이 비었다면 변경 경로는 병점동 정차 뒤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부고산 IC 진출임입니다. 병점 입장으로서는 순천이나 여수로 바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겠고요. 또한 노선이 통합되면서 하루 4회로 조정되는데 통합 전에는 각 노선 개통 2회였습니다. 전에 금호고속이 인가를 받았던 노선 중에 서울 경부 영월 삼거리 영월 노선이 있었는데 이번에 KD 운송 그룹 소속사인 경기고속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분량은 우등 한 대였고요. 현재 온라인 예약처에서 서울 경부 영월 구간 자체는 조회할 수 있는데 영월 삼거리에 정차한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있는데 운행 중단된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6월부터 금호고속 차량 대신 다른 차가 운행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던 게 서울 경부 영월 구간입니다. 밀성 여객이 10월 1일부터 창원 부산 사상 노선에도 배차를 시작합니다. 원래는 천일역의 고려역의 신흥여객에서만 담당하던 노선이고요. 밀성 여객이 밀양을 중심으로 단거리 시외버스 노선을 주로 담당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창원시 쪽 노선도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밀성 여객으로선 밀양과 전혀 상관없는 노선 하나가 더 늘어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디까지나 천일여객과 고려여객에서 운행을 해오고 있던 노선이라 계열사 하나가 더 추가된다는 느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가긴 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등급 이야기입니다. 오는 10월 1일부로 당진, 서산, 광주 노선 등급은 일부 요일 한정으로 모두 프리미엄으로 통일됩니다. 이전까지는 금호고속에서 우등 한두 차례 배차를 하는데 주말이 아니면 우등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한 노선에서 운행하는 등급이 프리미엄밖에 없는 경우가 그동안 있어 왔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서산, 당진, 광주 노선뿐만 아니라 다른 일부 노선도 모든 시간대 프리미엄으로 운행한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2020년대 들어서 처음으로 생긴 게 아니라 생각으로 좀 오래됐습니다. 시작은 2018년 3차 프리미엄 고속버스 노선 신설 시즌에 등장한 인천국제공항 양양 직통 노선으로 하루 총 운행 횟수 2회 프리미엄만 배차되는 최초의 노선으로 등장했습니다.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2016년 4분기 겨울에 처음으로 등장한 이래로 프리미엄 전용 노선이 등장할 줄 누가 알았을까 싶죠? 하지만 이 노선은 수요가 너무 없기로 유명하기도 했죠. 얼마 안 가서 프리미엄을 모두 치우고 우등을 집어넣었지만 결국 2019년 중 운행 중단된 비운의 노선으로 남아있습니다. 2025년 10월 이후 기준으로 하루라도 프리미엄만 배차되는 노선들 꼽아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착발도 껴있는 걸 알 수 있고 아직까지는 적어도 전국적으로 등급이 섞여서 운행하는 게 일반적이죠. 프리미엄 등급이 많이 배차되는 경우는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프리미엄 버스가 우등버스에 비하면 더 편한 좌석을 이용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래 나온 차들은 라디오와 TV 기능이 없는 채로 나오고 예전에 나온 차량들마저도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기기를 탈거한 채로 운영돼서 역시 TV 기능이 먹통입니다. 엄청 편한 좌석을 장착한 종류인 만큼 요금도 비싸죠. 우등과 섞여 운영되는 노선이라면 적어도 등급 보고 알아서 탈 수도 있겠지만 프리미엄만 배차되는 노선이면 이야기가 확 달라져요. 아직은 프리미엄 버스의 역사가 10년이 채 되지 않았고 그동안 몇 차례 요금 인상까지 이루어지면서 순 요금만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부담감은 있는 쪽입니다. 다만 이건 기차 기본 운임이 동결된 것과도 비교되고 있어요. 팀원이고 유저라면 앱에서 쌓은 마일리지를 활용해서 할인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요금을 할인해서 운영하는 여지는 열려 있다는 거죠. 이건 노선이나 등급을 막론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인가된 경로와 그 거리에 알맞는 운임이 정해지고요. 여기서 자체적인 요금 할인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인율은 저마다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정말 간혹가다 다른 등급으로 배차가 입력됐는데 프리미엄 버스가 투입된 경우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차량 사정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전에 우등버스로 운행하는 노선이 많이 생겼듯이 프리미엄 버스도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생기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존하는 버스 중에선 초고급이고 최상이죠. 그런 만큼 꽤나 비싼 값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아직은 우등버스가 프리미엄에 비하면 보편적이기도 하고요. 프리미엄이 우등처럼 보편화되기라도 해야 한다는 건데 초고등급이 잘 보편화되지는 못하는 법입니다. 다만 둘의 요소를 절충할 수 있는 사이 등급이라도 있으면 하지 않나 싶은데 남은 건 결국 25인승일까요? 여담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기차가 무궁화호 일부를 포함해서 새마을호 원객차 퇴역 이후 꽤 편안한 시트가 설치된 열차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버스는 프리미엄 비중이 늘고 있었지만 기차는 동력 분산식 KTX들부터가 현재 우등실이 최대고요. 일반 열차도 정말 편안한 것과는 거리가 있는 시트가 설치된 게 전부입니다. 이번 달 내로 전주 부산편과 서울 청주 리뉴얼 공개 예정입니다. 다른 단편 에피소드도 계속해서 공개하니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오겠습니다.